예, 변호사님. 네.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23 전대에서 대표로 당선된 뒤 한 보름 정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당도 지금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친정 체제를 구축을 했어요. 정책이 친윤이라든가 이런 쪽에 반대를 누르고 했는데 이 정국 운영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정쟁과 정쟁으로 이렇게 맞상대기보다는 프레임을 바꿔갖고 정책 민생으로 확 돌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한동훈이가 지금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정책에 있어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금투세 아닙니까? 금투세.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동훈 대표가 정치 경력은 짧은데 그래도 누구 조언을 받았는지 정쟁으로 가면 무조건 불리해요. 불리하죠. 숫자가 적은데요. 숫자도 적고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여러 곳에서 정책으로 돌려야 한다. 정쟁으로 가면은 뭐 그 여당이 지금은 무조건 필패인데.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걸 국면 전환을 한 거예요. 국면이야. 프레임 전환을 잘 이번에 그 좀 금투세 좀 이따 하더라도 그 전기요금 15,000원 지원 이게 그 더불어민주당이 25만 원 전 국민에게 살포하자 거기에 비해서 있죠. 이게 실질적인 거예요. 저소득층 지금 뭐 전기요금이 한 7만 5천 원 나온다 그래요. 저소득까지 7만 6천 원 나옵니다. 평균이. 그 중에 에너지 바우처 이런 걸로 한 6만 원 가량을 갖다가 지금도 지원해 주는데 15,000원을 지원해 줘 버리면은 거의 전기요금 제로가 나오는 거예요. 1,000원만 내면 되는 게 1,000원. 그러니까 1,000원 내든지 뭐 안 내든가. 고 교수님도 이번에 보지만 이 지금 올 여름 얼마나 덥습니까? 그럼요. 그 저소득층들은 그 에어컨도 제대로 못 틀잖아요. 선풍기도 못 틀. 전기요금이 사실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 그 조금씩 올랐지만 그래서 이런 지원책. 먼저 이거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치고 나와야 되는데. 한동훈이가 딱 치고 나오니까 5만 원에 매몰돼 있으니까 25만 원 주자 그리고 또 15,000원 주자 그러면 국민이 욕할 것 같으니까 못하니까 한동훈이 치고 나왔고. 그것도 여권에서도 추경호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사람 관료 출신이랍니다. 또 공무원사에서도 다 반대를 했어요. 여권 내에서도 상당수가 반대. 한전이 저렇게 적자인데 그렇게 주면은 어떻게 되냐는데 이게 180 몇 억분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에너지 무슨 바우처 남은 예산에서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한전 적자하고는 관계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아주 영리하게 이게 치고 나가니까 정부에서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 한동훈 대표가 이걸 하는데 명분이 없잖아요. 반대할 명분이. 그렇죠. 15,000원도 전기요금 깎자는 게 아니고 고지서 나오는데 7만 5천에서 15,000원 그 한전에 안 주자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때문에 한전 적자하고는 전혀 무관하고요. 그다음 금투세. 금투세 이게 사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있죠. 이게 그 저평가돼 있어요. 이게 신뢰성이 좀 없고 워낙 그 작전 세력이 날뛰고 이러니까 공매도 뭐 이런 것도 금지하고 뭐 이게 규제가 많아요. 외국 투자가들 입장에서 볼 때 한국 주식 시장은 복마전 비슷하게 지금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투세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 만들어진 법안입니까? 이게 그 뭐 구체적인 내용은 그 주식 거래로 인해서 딴 것도 있지만 주식이 제일 관심이 많으니까 주식 거래로 돈을 갖다가 그 이 양도 차익이라 그러나요? 그걸 벌면은 5천만 원까지는 면제해주고 세금을 5천만 원 넘으면 3억까지는 20% 이제 지방세까지 합하면 22%지만 3억 이상의 이익을 거두면 25%를 하겠다는 거예요. 물리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한번 주식시장이 나쁠 때 2024년 말까지 연기를 했어요.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2025년부터 시행 당장 1월부터 시행을 몇 개월 안 남았지 않습니까? 되면은 이게 지금 민주당은 뭐라 그러냐 부자 감세 아니냐. 1%다 1%. 5천만 원 이상은. 그러니까요. 그게 뭐 돈 많은 사람들 그 한테 세금 안 걷겠다는 거 아니냐. 이건데 사실 이게 민주당이 이거는 호도하는 거고 주식 시장에서 이 거물 투자자들 그 돈을 빼가지고 외국으로 가버리면은 외국 투자해 우리 주식 시장은 완전히 망해. 안 그래도 이게
주식시장이 항상 불안정하고 그다음 뭐 우리가 선진국 지수라고 있거든요. 그게 뭐더라? M1인데 그 지수에 편입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시행해가지고 이 거액 투자자들이 주식을 다 팔고 나갈 거 아닙니까? 빠져나가 버리면은 주식시장은 망해버리는 거예요. 외국 주식으로 이제 미국 뭐 나스닥이나 미국 저희 다우지수나 이런 시장으로 가버리면은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그 돈으로 사러 갈 거거든요. 그럼 우리 주식 안 그래도 지금 허약한데 우리 사실 삼성전자 반도체 말고 제대로 된 큰 기업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총 가액이 애플 있지 않습니까? 보다 적어요. 그런가요? 그 정도로 우리 주식 시장이 적은데 그러니까 우리 주식 시장이 왜 취약하냐면은 주식 시장 규모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애플 한참 잘 나갈 때 지금 애플이 조금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런 데보다 이렇게 파이가 적으니까 조그만 충격에도 이게 움직임이 변동성이 크다고요. 미국 시장 같으면 워낙 뭐 아마존이니 애플이니 뭐 빵이라고 하여튼 뭐 전문 용어인데 그런 게 있을 정도로 주식 액면가가 우리나라 돈으로 경입니다. 하는 기업이 있으니까 이게 충격에 그래도 버틸 수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금투세를 갖다가 이게 부자 감세라는 그런 측면으로 봐버리면은 우리 개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주식 투자 회사원들 그냥 자기 보너스 받은 걸로 사고 이런 사람들 망해버린다고요. 이때까지 우리나라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주식 투자라도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집이라도 한 마련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 아니면은 결혼하기 전에 주식 투자해 결혼 자금이라도 마련해 했던 주로 사람들. 이 젊은 층들이 그러니까 2030이에요. 2030이 왜 이렇게 비트코인이라든가 암호화폐에 몰두하냐면은 지금 정상적인 월급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안 되죠. 집을 살 가능성이 집을 못 사니까 결혼을 못 하고 결혼을 못 하니까 출산율이 낮고 그 출산율이 나니까 경제가 자꾸 쪼그라든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민주당도 있죠. 이걸 부자 감세 입장에 볼 게 아니고 이게 얼마나 금투세를 갖다가 내년에 강행하면은 그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걸로 인해서 이 중소 서민들 그러니까 서민들이죠. 그다음 보통 사람들이죠. 보통 사람들에게 타격을 주냐를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한동훈 또 대표가 제안하니까 이건 반대해야 된다. 이건 옛날에 그 6.25 때 이제 유엔군이 개입하자 결의안이 나왔는데 어느 중국인가 러시아인가 이게 미국이 제안하면 무조건 반대해야 되니까 개입하지 말자의 반대가 개입했다는 농담도 있던데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런 그 정쟁거리로 삼을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떤 그 국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어떤 금투세 이 폐지라든가 연장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주식 투자자가 한 1,400만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 대부분이 2030, 40 젊은 층들, 소위 MZ 세대들이 어떻게든 주식을 투자를 해갖고 거기서 뭔가 좀 목돈을 마련해 보겠다는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히 3.8 운동권 세력들, 친문 세력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종부세라든가 금투세 다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문재인 노무현이가 만들었던 세금들 아닙니까? 그래서 친서민 중심의 그런 정책을 편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걸 고치는 것은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되면서 이 금투세 공세를 아주 강하게 펴니까 민주당이 지금 당론 부재상 공백 상태 아닙니까? 대표도 지금 어쨌든 전 대표로 되어 있으니까 그 틈새를 딱 공격하고 가니까 이재명 대표는 말씀하신 대로 중산층이라든가 또 청년층 이게 좀 자기 외연을 넓히려면은 이걸 좀 유연하게 대응해야겠다 해갖고 금투세를 폐지 또는 유예, 완화하든가 유예하자 뭐 이런 입장인데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그거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친문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내용이 붙었어요. 네 분이 붙었어요. 뭐 이재명 전 대표 당 대표 되면은 정책이 그거부터 갈아치운다는 이런 소리까지는 그게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이 참 잘 기회를 우리가 잘 치고 나온 것도 있고 그게 결국은 야당이 분열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문제다. 아까 말씀하신 김경수 전 지사 문제까지 전부 다 합쳐가지고 이게 야당이 이거 큰일 났다. 야당이 지금 민생 안 돌보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 아까 지지율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지지율 낮은 거는 낮은 거고 그것다 야당의 분열까지도 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정치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탁월한 머리 그리고 그런 적응력이 강하니까 그 빈틈을 아주 날카롭게 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민주당에서 원래 토론의장 했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박찬대 나와라 대표 없어도 좋다 뭐 직무대행이니까 토론의장이니까 내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찬대하고도 하겠다. 누구라고도 하겠다. 나는 민생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사실 대표는 대표끼리 하는 거고 급을 맞춰가지고 하는 건데 한동훈 대표가 갑자기 박찬대하고 하라 그러니까 좋다 그래 버리니까 왜 박찬대가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도망가 버렸죠. 아니 뭐 금투세밖에 말할 게 없느냐 그러니까요. 하고 도망을 갔어. 박찬대도 유명한 회계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한동훈 대표가 그 박찬대 안 나오면 누구라도 시간 장소 누구든 좋다 나와서 나오고 토론하자. 그런데 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원래 법대로 나가고 뭐 회계 이런 데를 모르는 게 아니라 SK 수사할 때 그 회계 장부를 완전히 뒤져가지고 그걸 잡아낸 건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법조인이면은 법만 알지 딴 건 뭐 알겠냐 하는데 법조인이 형법 재판만 하는 게 아니고 형법 재판 많은 사건 하기 때문에 저도 회계, 지적재산권 이런 재판을 다 해보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 기본 구조는 알고 있다고요. 전문가같이 될 수도 없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있죠. 또 머리가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 재벌 수사 이런 거 하면 회계를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 지금 야권에서 한동훈이하고 진짜 그 토론 붙어 가지고 뭐 물론 디테일한 거는 자기들이 더 잘 알겠지만 어떤 큰 얼개 구조에 대해서는 한동훈이를 갖다가 마구 깔아뭉갤 자신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드라이브를 민생 드라이브를 거는데 뭐 내각 쪽에서는 뭐 궁시렁거리는 소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는 탁탁 지금 밀어주고 있습니다. 아마 정진석 비서실장이 거기에 호흡을 잘 맞추는 것 같아요. 물론 뭐 휴가가 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오케이 사인이 나왔겠죠. 한동훈 좀 밀어줘라. 이런 때 밀어줘야 한동훈 대표가 완전히 좀 부상을 하지 않겠냐. 틀을 잡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당정대 중에서도 당과 대는 딱 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관료들은 아직도 과거 생각이 있거든. 아니 한전 적자인데 거기다 또 뭐 지원을 해주자고 하느냐. 근데 이 민생지원금의 대안 정책을 이렇게 내버리니까 야당도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아까 지지율 이야기했지만 한동훈 대표가 잘하고 하면 자기 지지율 올라갑니다. 동반상승어죠.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정책이라는 걸 지지해줬다. 대통령이 음으로 양으로. 그러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올라갑니다. 그거는 그 순망한치라고 뭐 순망치 아닙니까? 그거 두 사람 관계는 그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이게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정책 제안 이런 걸 도와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한동훈호가 출범하면서 아직도 비한이랄까 친윤 세력들은 좀 지켜보자. 좀 어디 잘 가는지 보자. 잘못되기를 원하겠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한 보름여 만에 이 전국의 주도권을 확 잡아버린 거예요. 정책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 금투세 얘기만 언론에 계속 나오고 한동훈 그 민생 드라이브만 쫙 나오지 않습니까? 언론의 관심, 여론의 관심이 좀 한동훈이 또 이번에 무슨 서민 대책 뭐 내놓느냐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이번에 또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자. 반도체 지원 특별법을. 그리고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 뭐 경쟁력 강화 특위도 이 반도체라는 게 우리 먹고 사는 미래 먹거리고 지금 현재 먹거리 아닙니까? 이걸 또 딱 들고 나간다. 그러니까 K칩스법 이제 더 거부를 할 수가 없죠. 그러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친윤들도 있죠. 한동훈 대표가 좀 헛할 걸 좀 헛발질을 좀 해야지 자기들 그게 생기니까. 근데 전혀 안 그러고 계속 잘 나가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지지하니까
이게 자기들이 어떻게 지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참모들을 보면은 다 초선 뭐 네. 많아야 재선 뭐 김상훈 또 사선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밖에 좀 전문가 그룹들이 이렇게 보좌를 하는 전문가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수라든가 이런 데가 좀 탄탄한 그룹들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어요. 참신한 게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한동훈 대표 본인도 상당히 샤프하게 공부를 많이 하죠. 뭔가 언제 어디서 어디를 치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거 아는 것 같아요. 전문가 그룹은 거기에 이제 더 힘을 보태주겠죠. 이제 논리적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건 제공해주겠지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체제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정쟁은 너희들이 해라. 나는 이걸로 가겠다. 이게 지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 아젠다를 선점해 갖고 이슈 선점을 하자고. 근데 그걸 못했어요. 항상 끌려다니고. 이슈 오너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슈를 먼저 선점해 갖고 나가는 데가 이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쟁의 이슈를 가지고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정책, 민생 그런 드라이브를 걸면은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집권당이니까 집행력이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죠. 15,000원 그것도 당장 저쪽에서는 아무리 얘기해봤자 여기서 안 들으면 25만 원 거부권 해보면 안 되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장기를 많이 뒀는지 하여튼 상대방을 외통수에 몰아가는 그런 걸 잘하더라고요.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출범을 했는데 순항할 조짐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